안녕하세요. 2016년 6월 오늘 17일이죠? 맞나 모르겠네요. 날짜에 대해서. 오늘 금요일은 맞을 거예요. 내일이 토요일이죠. 어저께는 총 35분이 함께해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또 좀 푸념 한마디 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까요? 다 자기 위주이고 천당과 지옥, 저도 지옥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천당과 지옥의 차이는 똑같은 밥상에 다른 거는 젓가락의 길이가 다르다고 그러죠. 젓가락의 길이도 똑같다. 자기 팔로써 자기 입에 넣을 수 없을 만큼 긴 젓가락을 천당과 지옥 모두 가지고 있대요. 근데 천당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맛있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상대 입에 넣어 주려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을 먹여주다 보니까. 예, 강현진 굿모닝입니다. 김종국님 안녕하세요. 예. 서로 먹여주다 보니까 서로들을 그렇게 행복하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행히 먹여주는 거죠. 하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는 거 나한테 혼자 먹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항상 배가 고프고, 또 서로 계약을 하죠. 야, 우리 서로 먹여주기로 하자. 하지만 좋고 맛있는 것을 상대한테 주면 내가 먹을 게 없어질까봐 나쁘고 맛없는 것을 썩여서 이제 상대 입에 자꾸 넣어주다 보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마르게 되고 건강에 나빠지게 되고, 현실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를 받아주기를, 이해를 해주기를. 근데 때로는 그런 게 있어요. 이해를 해야지 하다 종교인이 아니다 보니까, 부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다 보니 그러다 지쳐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한번 폭발을 합니다. 뻥. 그러면 그 폭발이 대부분은 자폭이에요. 그 폭발한 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곤 하죠. 그렇다는 겁니다. 아침에 오늘은 조금 몇 가지 있어서 기분이 다운이 되네요. 소풍을 가는 길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전에는 제가 조금 병원에 팀을 크게 했었어요. 직원도 좀 많이 있었었고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됐었죠. 그때는 뭔가 다들 하려고 하는 뛰고 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도전한다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같이들 했었기 때문에 즐거웠었어요. 교회 어쩌죠? 저는 불교 신자인데 본명도 있어요. 도와 씨앗 도자 뿌리라 자, 양질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군대에 있을 때 받은 별명입니다. 근데 병원을 좀 작게 하고, 그러니까 같은 오도를 2번 3번 내리는 것도 참, 사람이 오도 내리는 사람이 나중에는 지쳐요. 야, 이게 뭘까? 강현주님은 신자신가 보네요. 어떤 종교든지 사실 국수 좋죠. 내분비 닥터로 제가 살아온 게 거영거영 따져보니까 20년. 내분비를 처음에 택했던 이유가 사실 도망이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초기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하고자 했었던 것도 그렇고, 또 해당 교수님께서도 저를 갖다 했던 것이 옹콜로지 혈액학이었었어요. 그 쉽게 얘기해서 암이다. 근데 옹콜로지 혈액학은
지금은 그래도 생존율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소아백혈병이나 암 같은 경우는 생존율이 이렇게 높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돌팔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지막을 보는 게 항상 응급실을 통해서 중환자실로 이제 가는 게 코스가 되더라고요. 어떤 그 치료해서 퇴원을 시킨 뒤에 밝은 모습으로 외래에서 보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 400m 앞 어느 순간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내가 이것을 평생 견딜 수 약 있을까 300m 앞 하는 교통정보 회의가 수집 들더라고요. 구간입니다. 차라리 이것보다는 누군가한테 양질의 삶, 더 해피하게, 더 건강하게, 아프기 전에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잠시 좋지 후 않겠는가 교통정보 수집 구간입니다. 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게 내분비고, 영양학이고, 그리고 유전학이고, 면역학이고. 도시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대부분 이게 한 분야예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 흔히 지금 이제 펠로우라고 하죠. 전임의 과정을 생성해서 하면서 내분비를 했습니다. 내분비를 하면은 가장 근접해 있는 게 대사질환이고, 대사질환하고 같이 보는 것이 이제 유전학이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는 유전학으로 땄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면역학을 하게 됐고, 영양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대학에 있을 때는 주로 진료하던 것이 유전학하고 내분비를 주로 진료를 했습니다. 면역학은 이제 알러지 파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러지 파트에서 주로 하셨었고요. 현장님, 지금 제가 안경을 갖다가 근거리 안경이 아니라 장거리 운전용을 끼다 보니까 메시지 주시는 걸 다 잘 못 읽어요. 죄송해요. 어저께는 근거리를 끼고 갔었는데. 경식이 안녕. 그래서 주로 진료하는 내분비와 과거에는 내분비가 참 재밌었던 것이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환자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은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병을 보는 기분이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내분비하게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소아내분비는 성조숙증이나 성장에 어떤 국한이 된 것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당뇨라고 하는 질병이 닥터들한테는, 내분비 닥터들한테 참 매력이 있는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 이유가 매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직업적인 측면이 이제 환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도 당뇨예요. 당뇨는 관리함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은 사실 그 해당 질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합병증과의 싸움입니다. 그 관리만 잘 되고 그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아니 일반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없이 그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어이구야, 지금 나무를 베고 있는데 거의 차도까지 떨어지네. 저 사람들 전부 대포로 일하네요. 출근길에 도로에서 나무를 자를 거면 토막내서 잘라야지. 이렇게 밑둥이를 한꺼번에 잘라버리면 어떡해. 나무 얘기에서 나와서 그렇지만 참 이 나무 매력이 있어요. 시간과 관계되는 거. 가평에 작은 농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네. 오늘부터 이제 집을 작게 짓는, 뭐 집이라고 하기보다도 이제 학고방, 거기에 나무를 이제 심을 건데 느티나무를 포인트목으로 심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더 들었을 때, 한 10년 들고 20년 지났을 때 그네 걸어놓고 저 혼자 앉아서 거기에서 책도 보고 할 수 있게. 감나무도 심을 것이고 밤나무 다 심을 겁니다. 옆으로 샜네요. 당뇨는 우선은 그 진단이 분명해야지만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이 당뇨에 대한 진단 기준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수치가 좀 높았었는데 자꾸 내려갑니다.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그 당뇨 진단 기준은 우선은 당뇨에 준하는 주증상, 대표적으로 우리가 3다라고 하죠. 다음, 다시, 다뇨, 그러면서 체중에 빠지는 겁니다.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복 혈당이 200을 넘어가게 되면은 당뇨를 확진을 하게 됩니다.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 8시간 정도의 금식 뒤에 체크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어느 한 기준이 아니라 이것하고 다음으로는 언제든지 뽑을 수 있어요.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당화혈색소는 지금 당장의 혈당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한 달 이상의 어떤 평균 혈당을 논의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당화혈색소의 수치가 6.5 이상 올라갔을 경우, 또 우리가 아마 당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병구 먹는 당 부하 검사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저녁을 마음껏 푸짐하게 드세요. 그리고 계속 굶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공복을 하고 나서 혈당을 인위적으로 먹습니다. 공복에 이렇게 혈당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마시고 나서 그 수치가 20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논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공복 혈당에서 이제 127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당뇨라고 이제 도로가 진단을 지나치는 내리곤 합니다. 구간입니다. 근데 이 당뇨 전에, 당뇨라고 하는 병에 들어가기 전에 문고리를 잡고 있는 거, 그 사이에 된 거. 그러니까 혈당이 어느 순간 쟀을 때 100은 넘어가는데 120은 안 넘는 요 사이를 우리가 내당증이라고 해서 당뇨 준비군에 달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이 당뇨 준비군도 당뇨라고 생각을 하고 타이트하게 치료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당뇨 내당증에 있을 때는 관리가 그래도 우리가 생활관리, 먹는 것과 영양이나 또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뇨로 빠지지 않게끔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당뇨로 빠지고 나게 되게 되면 사실 회복률이 쉽지는 않은 것이 당뇨거든요. 당뇨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얘네들은 서로 친구예요. 하나가 오게 되면 결국 같이 오게 되는데, 자, 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탄수화물. 그럼 이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합니다. 포도당으로. 그럼 이 포도당이 각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게 되면은 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혈액을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다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티켓, 키가 있어야지만 포도당이 세포내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뇨가 됐을 때 이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거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은 많아졌지만 얘가 세포로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없는 거예요. 세포내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먹은 우리가 피가 혈액 내, 그러니까 포도당이 헛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진해지죠, 혈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다음이 되는 거죠. 이게 찐득찐득하니까 묽게 해주기 위해서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당은 많은데 이게 세포에 이용하지 못하니까 세포는 배가 고파요. 야, 너 빨리 에너지 줘, 에너지 줘, 에너지 줘. 그러니까 많이 먹게 돼요. 다식을 하게 됩니다. 물 많이 먹고 음식 많이 먹고 혈관이 버틸 수 없으니까 소변으로 버려야죠. 그래서 한 게 다 뇨가 됩니다. 삼다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많이 먹고 다 이렇게 버려지기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은 떨어지는 이 전형적인 4가지 당뇨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설탕은 둥글둥글하게 생겼으면 그나마 고마울 텐데 그렇지가 못해요. 설탕은 우리 옛날에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백설표 설탕 나오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별표가 쫙 있어요. 마치 그 유태인 같이. 실제로 설탕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뾰족해요. 뾰족한 분자들로 있어가지고 지나가면서 혈관을 건드립니다. 상처를 줘요. 쭉쭉쭉 긁으면서. 자, 지나가면서 당뇨만 있어도 혈관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를 주게 되면 피가 나죠. 피가 나게 되게 되면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피딱지가 않습니다. 피딱지가 안고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겠죠.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막습니다.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모세혈관을, 그것이 주로 말초죠. 팔, 다리, 그리고 눈.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다리에 대한 건강에 문제가 되는 거, 시력을 잃게 되는 거, 이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고지혈증이 동반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게 지방 기름이죠. 고지혈증에서도 콜레스테롤, 결국 이제 콜레스테롤을 오늘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콜레스테롤에서도 좋은 콜레스테롤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그 덩치가 커요. 그래서 혈관을 쭉 둥둥둥 떠가면서 혈관 내는 여러 불순물들을 쭉쭉, 기름이니까 들러붙잖아요. 유착률이 높거든. 그래서 들러붙어서 이것을 간에다 갖다가 버리는 청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혈액 검사, 건강 검진을 했을 때 HD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이즈가 작은 LDL, VLDL 뭐 이러한 작은 사이즈의 콜레스테롤들은 혈관에서 흘러다니면서 떠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혈관, 특히 이제 상처가 있는 혈관 이런 데 딱 들러붙어요. 들러붙어서 지나가는 먼지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커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뚝 떨어져서 흘러가다가 모세혈관에다 막습니다. 그럼 혈전, 동맥경화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인데, 당뇨에 고지혈증이 동반되어지게 되면 그만큼 혈액순환과 혈관 손상률이 높아지겠죠. 여기에 고혈압까지 만약에 동반이 됐다. 자, 고혈압은 계속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맥압이라고 해서 높은 수치, 낮은 수치 차이가 커지게 되게 되면은 빨리 열었다 낮아지게, 빨리 열었다 낮아지게 이렇게 되니까 혈관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을수록 고혈압이 있으면 수치를 더 낮게 유지하려고 듭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더 심장에서 쏴붙이는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죠. 80km 구간입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좀 덜한데, 요건 세 개가 같이 한다면은 그만큼 염려와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나는 당뇨 왔어, 고혈압 왔어, 고지혈증 왔어 하고 증상을 알려주면 그나마 고마울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서 당뇨는 순둥이인 것이 증상을 보여요. 하지만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사실 당뇨도 웬만큼 진행되기 전에는 증상을 통해서 진단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 정기 검진이나 닥터가 이제 보고서는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해서 이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증상을 기초로 해서 진단되는 경우는 당뇨는 드뭅니다. 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밖으로 보이는 증상이 없이 딱 300m 앞 터지고 나서,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면 이미 일방향으로 진행이 된 다음이라 그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2차적인 더 진행을 안 하게끔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삶의 질을 바꿔놓게 됩니다. 내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내 두 눈으로 잘 보질 못하게 되고, 내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것은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닥터와 함께 대화, 생활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강현정님 이제 봤네요. 영양학을 전공한 마케터.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셨나 보죠. 영양학이라고 하는 게 참 매력이 있는 파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조금 왜곡된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임상영양 컨설터,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고지식층, 고 전문 분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일회성 검사가 아니라 다발성 검사, 몇 년, 1년, 2년, 이렇게 큰 기간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진료비나 검사비도 상당히 세죠. 누트리셔널 컨설팅, 카운셀러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서 다시 메디컬 코스를 이제 걷게 되는데, 사실 참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영양학입니다. 또 그 어려운 것만큼 매력이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영양학이 단편적으로 조금 이제 왜곡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것에 브로콜리에는 뭐가 많아서 뭐가 좋더라, 이런 어떤 단편적인 논의를 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개똥쑥이죠. 개똥쑥을 먹으면 암발병 어쩌고저쩌고 무슨 종편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니까 개똥쑥이
시중에서 씨가 말랐다고 하죠. 근데 닥터들은 야 개똥 항암하고 아무 상관없어 하고 암만 말려도 듣질 않아요. 야 방송에서 그러던데 하고. 그러다가 작년에 중국의 한 학자가 이 개똥쑥에서 그 한 성분을 그 분리함으로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나니까 거 봐라 이거 의미가 있대잖냐. 근데 코미디가 그 학자가 뽑은 것은 항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거기서 뽑은 건데 말라리아 치료제하고 항암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갖다 그냥 편하게 막 갖다 맞추는 거죠. 영양을 하셨으니까 강현정 선생님 더 잘 아실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사실 당뇨에 대한 혈당 강화제도 아닌 것이고 혈압 강화제도 아니고 고지혈증에서 어떤 뭐 스타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정생활 속에서의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이 주 기본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내가 만약에 환자분들한테 식습관을 논의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 30분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만 되고 또 자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고정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고정된 얘기를 하려면 모터로 닥터한테 오니까 인터넷에서 한 번만 치게 되게 되면 추천 권장 식단이 쭉 될 텐데 근데 식사의 주 개념은 관점은 내가 즐거워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즐거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 식단, 내 식습관, 내 그 생활 패턴을 갖다가 주치의 선생님이 알고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치의들이 닥터가 무슨 영양학자나 그 조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는 없어요. 큰 그림을 이제 얘기를 서로 간에 하고 또 대화라고 하는 게 꼭 뭔가를 받기 위해서보다도 많은 경우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게 되면은 대화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도 많아요. 일주일에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먹으면 뇌졸중, 당뇨병, 당맥경화가 생길 수 있다고 미국 베일리아기 신현주 방송이 이번 국내에 들어오면 테러당하지 않을까요? 라면 업체. 라면에서 일주일에 2번 글쎄. 근데 이게 라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면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뭐 소디움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소디움에 대한 건 아직 논의가 또 반대 논의들도 많으니까요. 아마 이런 기사들을 찾게 되게 되면은 이랬더라 하기 전 저쪽에서 반대로 아니더라 하는 논문을 계속해서 서로 간에 토스 타구 치듯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그냥 그저 그 사람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나왔던 하나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그게 정론 또 일반론이 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 의학 교과서도 그렇잖아요. 논문이 나오면 어떻게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이 검증되고 쌓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아 이게 정설이구나 해서 교과서에 이제 실리잖아요. 세상에는 논문이 참 많잖아요. 별의별 희한한 논문도 많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것이 언젠가 보니까 삼성에서 다니던 환자인데 90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약을 타신대요. 근데 와도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얼굴 보고서 처방전 한 장 들고 나온다. 아, 그러 가신 분이 그건데 그러면 뭐 차라리 병원 앞에 자판기 하나 놓고서는 딱 띡띡띡 받아 누르고 난 누르고 뭐 하고 그러면 손가락 딱 집어넣고 혈당 검사 하고 그럼 당신은 이 처방전 가져가세요. 이래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ARS로 당뇨 1번, 고혈압 2번, 고지혈증 3번 누르세요. 딱 누르면 연령 누르세요. 드시는 약은 뭡니까? 1번 뭐 하기를 누르세요. 이래도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검사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체크를 하고 흐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진단 연령이 계속 올라가요. 그 수치가. 또 고혈압에 대한 건 진짜 치료해야 되는지 회의론도 보여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맞아요, 김학범님. 교과서가 거짓인 것보다도 지난 이야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치과 임플란트에서도 정론이라고 했고 몇몇 강사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하면 엄청나게 비난하곤 했는데 몇 년 후에는 전혀 다른 것으로 결론나기도. 맞아요. 교과서는 따라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죠. 또 하나 눈치를 많이 보죠. 새로운 학문과 여러가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근데 할 수 없는 것이 닥터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 그러니까 오비이락, 우리 김 원장님도 그렇잖아요. 오비이락 진료실에서 많이 겪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전혀 어떻게 연관질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라고 이게 생겼어요. 그러면 환자는 이것 때문에 그렇느냐 따져요. 아닌 걸 증명해줘야 되거든. 그냥 어느 정도 그래도 유사한 것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이게 잘못됐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이제 서로 간에 같은 시간에 우연찮게 벌어졌을 경우, 그때는 매달리고 할 수 있는 게 교과서밖에는 사실 없죠. 또 닥터가 가장 큰 적은 닥터거든요. 이 환자가 그나마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저러 하고 항의하고 하게 증명이라도 지킬 수가 있을 텐데 전혀 생뚱맞은 다른 닥터한테 가서 앞뒤 없이 얘기했을 경우 닥터가 또 어떤 한마디를 던지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화살이 돼서 날라오니까. 자, 오늘도 거의 다 도착을 했네요. 자, 창원이 오래간만이다. 야, 창원이가 웬일로 다 들어왔어. 자, 신호등 하나만 더 지나기도 이제 병원에 들어갑니다. 강현정님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김종국님도 그렇고 우리 김학범 원장님은 오늘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진료실에서 하루 되길 바라고요. 권수영님 오늘 화이팅. 창원이도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도록 해라. 닥터의 적은 닥터, 이건 우리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다는 거죠 뭐. 또 닥터의 가장 큰 악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닥터니까요. 자, 오늘 하루도 멋진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